혹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무엇을 마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 한 잔이셨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지금부터 30일만 식사 후에 마시는 음료를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29.8%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30%는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증상이 없어서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합병증이 진행됩니다. 신장, 눈, 신경, 혈관. 우리 몸 곳곳이 손상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히비스커스 차를 꾸준히 마신 성인들의 혈당이 무려 4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47%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수치가 9.5% 낮아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딱 그 순간에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 몸속 혈당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당뇨병 환자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식후에 마시는 차 한 잔입니다. 오늘은 의사와 영양사들이 추천하는 6가지 차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효과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요. 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인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식사 후 30분 무엇을 마시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식후 혈당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게 치솟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결국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당은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혈관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거죠. 포도당이라는 손님이 세포라는 집에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열쇠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스파이크, 즉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마치 산을 오르듯이요.
정상적인 사람의 식후 혈당은 완만한 언덕을 오르듯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급경사를 오르는 것처럼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혈관은 높은 혈당에 계속 노출되면서 손상됩니다. 결국 췌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이 상태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복 혈당만 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식사 후 2시간 혈당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의 경우 공복 혈당은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시간대에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당뇨의 운명을 가릅니다. 식후 혈당을 잡는 것, 그게 바로 당뇨 예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엔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차에는 여러 가지 천연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 카테킨, 클로로겐산, 이눌린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음식 속당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 소장에서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흡수되거든요. 차 속 성분들은 이 흡수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요.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아까 인슐린을 열쇠에 비유했죠? 차 속 성분들은 그 열쇠가 더 잘 작동하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무뎌진 열쇠를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고 표현합니다. 덕분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수월하게 들어가고 혈당이 빨리 내려가요. 세 번째,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여 췌장 및 혈관을 보호합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췌장과 혈관을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거예요. 마치 몸속에서 녹이 쓰는 것처럼요. 그런데 차 속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염증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녹차 카테킨을 식사 직후에 마신 경우 식후 혈당이 평균 3%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3%라고 하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매일 3끼 반복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47%나 감소시켰죠. 당화혈색소도 9.5% 낮아졌고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히비스커스 차가 수축기 혈압을 평균 7.9%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140이었던 분이 히비스커스 차를 꾸준히 마시면 약 129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즉, 차는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주는 거예요. 마치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의학 용어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께 차 한 잔의 습관이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차 한 잔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당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존재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차만 마신다고 해서 당뇨가 완전히 예방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식단도 신경 써야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 속에서
차 한 잔이 여러분께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차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각각의 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 마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중국 운남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발효차예요. 오랫동안 지방을 녹이는 차, 혈당을 낮추는 차로 불려왔죠. 중국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식사 후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보이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차의 비밀은 바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성분들입니다. 갈산, 테아플라빈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뎌진 열쇠를 다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늦춰지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보이차를 하루 2잔씩 3개월간 마신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낮아졌어요.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이차가 내장 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장 지방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보이차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뜻할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그 깊고 부드러운 맛이 식사를 마무리하는 느낌을 줄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내거나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부담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잔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늦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차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지시즈라고 불리는 카테킨이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 카테킨이 바로 당분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요. 덕분에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걸 지연시켜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녹차와 당뇨병에 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녹차를 6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3% 낮았어요. 33%입니다. 게다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는 혈관 노화를 늦추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잖아요. 눈이 나빠지거나 신장이 손상되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말이에요. 녹차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시면 가장 좋아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식사 직후에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고 있고 15분쯤 지나면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때 녹차의 카테킨이 작용해서 당 흡수를 늦춰주는 겁니다.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저녁보다는 낮 시간대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녹차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지니까요. 만약 녹차가 너무 쓰다고 느껴지시면 우리는 시간을 짧게 하거나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세요.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로 2분 정도만 우리면 쓴맛이 덜하면서도 카테킨은 충분히 우러납니다. 세 번째, 우엉차입니다. 우엉차는 특히 장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차예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이눌린이 당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물을 만나면 젤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이게 소장에서 당분과 엉겨붙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눌린의 장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엉차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혈당도 조절하고 장 건강도 챙기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좋습니다. 우엉차는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수하고 은은한 맛이 편안함을 줄 거예요. 우엉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엉차가 이뇨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돼지감자차입니다. 돼지감자차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아티초크 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차입니다. 돼지감자는 뚱딴지라고도 불리는데 생김새가 생강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이 돼지감자에도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엉보다 이눌린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돼지감자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돼지감자는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돼지감자차는 식사 후 20분쯤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고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맛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약간 흙내음 같은 게 날 수도 있는데 몇 번 마시다 보면 그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역시 위가 약하신 분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계피차입니다. 계피차는 참 재미있는 차예요. 달콤한 향이 나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계피 속에는 시나몬알데하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2003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에 계피 1g에서 6g을 40일간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18에서 29%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에서 29%라는 건 정말 큰 폭의 감소예요.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피차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오히려 권장되는 차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시니어분들께 좋아요. 계피차는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식사 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계피 스틱을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서 드시거나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서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계피가 혈압이나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12잔 정도면 안전하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선명한 붉은색이 특징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 아름다운 붉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히비스커스 차에는 폴리페놀, 유기산,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비스커스 차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최근 여러 연구에서 히비스커스 차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놀라운 숫자들 기억나시나요? 혈당 47% 감소, 당화혈색소 9.5% 감소. 이게 바로 히비스커스 차의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히비스커스 차가 수축기 혈압을 평균 7.9%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150이었던 분이 히비스커스 차를 꾸준히 마시면
약 138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약간의 혈압약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 차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히비스커스 차 한 잔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거예요.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이상적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이 적당하고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차갑게 마셔도 괜찮아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겁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되고 특유의 상큼한 맛 때문에 여름에 아이스로 마셔도 정말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위가 약하시거나 저혈압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비스커스 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히비스커스 차는 산성이 강한 편이어서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후에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차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이차, 녹차, 우엉차, 돼지감자차, 계피차, 히비스커스차. 각각의 차가 모두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보다 꾸준히 마시느냐입니다. 한두 번 마신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식사 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6가지 차를 번갈아 가며 마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요일은 녹차, 화요일은 히비스커스차, 수요일은 보이차.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차를 마시면 각각의 효능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맛도 지루하지 않아서 습관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잘못 마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를 마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차에는 타닌이나 카페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공복에 이런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산이 올라오거나 속이 거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항상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음식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차를 마시면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많이 마실수록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이면 충분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를 하루에 10잔씩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불면증이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히비스커스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저혈압이 올 수 있고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약이나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면 저혈압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약이 혈압을 낮추는데 히비스커스 차도 혈압을 낮추니까 둘이 합쳐지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계피차도 항응고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차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절대로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만약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차는 그 치료 과정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이에요. 차를 마시니까 약을 끊어도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셔도 차를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차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후 혈당을 지키는 3단계 루틴을 준비했어요. 이 루틴만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식후 혈당 곡선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질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식사 후 가벼운 10분 산책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일어나서 집 안이나 동네를 가볍게 걸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산책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요.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 속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혈당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평균 12%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좋아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단계,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차 한 잔을 준비해서 마시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간대거든요. 바로 이 시간대에 차를 마시면 차 속 유효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는 겁니다. 게다가 10분 산책으로 근육이 이미 당을 소비한 상태에서 차가 추가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과 차를 함께 실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차의 향과 맛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마시는 겁니다.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께 주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저녁 식사량을 약간 줄이고 식사 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낮에는 움직이고 일을 하니까 근육이 당을 소비하는데 밤에는 주무시니까 당이 소비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저녁엔 평소보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80% 찬 느낌이 딱 적당해요.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덜 먹었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물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혈당 농도를 희석시켜줘요. 둘째, 신장이 과잉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셋째,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예방해줘요. 하루에 물은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특히 식후에 한 잔씩 꼭 마시세요. 다만 저녁 늦게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게 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잘 때 너무 배부르면 숙면에도 방해가 되니까 가볍게 소화하고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정리해 볼까요? 10분 걷기, 차 한 잔, 저녁 가볍게 먹고 물 자주 마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매일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이 루틴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어들고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실 겁니다.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분명히 좋아진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든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먼저 65세 이상 시니어의 30%가 당뇨병 환자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식후 혈당이 왜 중요한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당뇨로 이어지는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차가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지 과학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관과 췌장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도요. 세 번째, 6가지 추천차를 배웠습니다. 보이차는 식후 혈당을 10에서 15% 낮춰주고, 녹차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33% 줄여주고, 우엉차와 돼지감자차는 이눌린으로 당 흡수를 늦춰주고, 계피차는 혈당을 18에서 29% 낮춰주고, 히비스커스차는 혈당 47%, 당화혈색소 9.5%, 혈압 7.9%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 이 모든 숫자들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게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복에 진하게 마시지 말 것, 하루 23잔으로 제한할 것, 약과의 상호작용을 조심할 것, 그리고 차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 습관이라는 것. 다섯 번째, 실천 가능한 3단계 루틴을 배웠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20-30분 사이 차 한 잔 마시기, 저녁 가볍게 먹고 물 자주 마시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말은 반대로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바꾸면 당뇨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인 이 시대에 여러분은 나머지 7명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 한 잔 어떠세요? 그냥 평범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건강 선물이에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입니다. 혈당 47% 감소, 혈압 7.9% 감소, 당화혈색소 9.5% 감소, 당뇨병 발병 위험 33% 감소.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고작 차 한 잔이 뭘 바꿔?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작은 한 잔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손주들과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약 없이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요. 그 미래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는 오늘 이 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감사합니다.